전국에 계신 리더님들 안녕하세요. 뉴 글로벌 더블 다이아몬드 임현주입니다. 정말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 그냥 참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해요. 예. 리더님들이 정말 올해 이제 삿포로를 향해서 한 달 또 사업하셨고, 상황은 좋지는 않다고 하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서 전력질주하고 계시는 리더님들이 저는 진정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3년간 사업했던 이야기, 그리고 무엇이 나를 이렇게까지 이끌고 왔던가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정말 이 우리 사업은 사업이다. 그래서 그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면요. 예, 저는 이렇게 영덕에서 태어났어요. 경상북도 영덕이니까 되게 게가 유명한 곳이고요. 또 집안은 아무도 예수님 안 믿는데 저 혼자 성당 다니고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 제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처음 만났어요.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요. 광주에서 80년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에 좀 관심이 없었어요. 잘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대학교 때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만약에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이 영덕에서 일어났으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참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 힘을 모으고 그것이 또 신앙의 어떤 양심에 의해서 좀 많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고 또 그런 게 제 20대 동안 20대의 카톨릭 NGO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제 이렇게 살았죠. 네. 그런데 이제 아메이는 어떻게 만났냐면 결혼하고 쌍둥이들 낳고 아이들 간식해 주려고 이제 후라이팬 사려고 아메이 가입했잖아요.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빅 비즈니스 막 이렇게 하면서 사업 이렇게 회원가입 하셨던 분들 참 많으시던데 저는 정말로 냄비 사려고 가입했어요. 애들 간식해 주려고. 그런데 이 냄비와 함께 그렇죠. 이 더블 X 배달 먹어야 되는데 이게 가계부를 너무 꼼꼼히 쓰는 바람에 이 더블 X 값이 없었거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거 좀 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한 8만 원은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는데 공부를 좀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엄마 뭐 하고 싶어요 할 때 그래 한번 해봐라. 엄마 좀 밀어줄 수 있어. 이런 엄마가 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엄마가 돈이 없어. 이런 말 안 하는 거. 그래서 좀 알아봐야겠어라고 열심히 좀 알아보니까 또 우리 이렇게 파트너들이 또 저랑 다 비슷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필요가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뭉쳐서 으쌰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더블 다이아몬드가 돼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냥 냄비 사서 요리해서 먹고 영양제 값 좀 벌고 싶고 뭐 나중에 애들이 원하는 거 좀 해주고 또 우리 옆집 아랫집 뭐 엄마들도 좀 그런 거 하면 좋겠다. 굉장히 소박한 꿈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작게 시작했으면 그냥 작게 이루고 나면 끝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하게 됐던 건 사실은 창업자의 책을 읽고 굉장한 호기심이 발동됐어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앞에 컴패셔네이트가 붙어있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아는 자본주의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상하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 리치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이야기. 자연과 인간을 착취해서 얻은 이익은 거짓이라는 거. 그리고 지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어준 집이라는 거. 사람은 신의 숨결이 깃든 소중한 존재라는 거. 그런 얘기가 이 창업자 책에 써져 있는데요. 제가 또 많은 기업의 사장님들 책을 또 많이 읽었죠. 그랬는데 이분 책은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랑 생각은 되게 비슷하신, 나도 되게 이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기업하면서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정말로 좀 호기심이 되게 많이 이렇게 좀 발동했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는 이제 호기심 생기면 이렇게 끝까지 좀 파보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2009년에 제가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이 아메이 5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3월 말에 CLTC 강의 듣고 4월 1일부터 탱커 하면서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5월 달 되니까 스폰서님들이 다 싹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갔지? 이랬더니요, 라스베가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김일두 오영옥의 365 이렇게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그 라스베가스의 실황 중계 막 거기 장면 같은 거 이렇게 막 찍어서 막 이렇게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뭣도 모르지만 이렇게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제가 그 기억이 나요. 혼자서 이쪽 서재방에 앉아갖고 컴퓨터를 켜고 그걸 보면서 계속 이렇게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뭔지 모르지만 이게 뭔가 굉장히 터치됐던 것 같아요. 그 50주년 행사장 장면이며 아메이가 굉장히 그 작은 사람들에게 주는 희망이며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이렇게 좀 굉장히 벅찬 어떤 감동이 있고 아, 이 사업을 진짜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어떤 그런 필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9년 12월에 무슨 본부가 만들어졌어요. 본부. 그게 무슨 본부냐면 사랑의 본부. 그래서 좀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안메이와 사랑의 본부는 뭘까? 그런데 김일두님께서 혼자서 기부 많이 하셨는데 이제 우리 월드와이드 팀 전체가 같이 기부를 좀 하면서 만만천천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10,000원을 모으는 사람들이 10,000명, 1,000,000원씩 기부하는 사람 1,000명 이렇게 해서 2009년부터 2109년까지 100년을 내다보고 가보자 하면서 이렇게 본부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요 그냥 기업이 사회적으로 어떤 이미지 개선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런 사회봉사 활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아메이를 이렇게 신뢰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이 만만 클럽이 10,000명이 되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10,000명 모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김일두 대표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월드와이드의 SP 이상이 7,500조가 넘는다. 그럼 부부가 10,000원씩, 그럼 20,000원인데 10,000원씩만 기부해도 이게 15,000명이 넘어가야 되는데 왜 10,000명이 안 되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계산하니까 되게 심플한 문제인데 그게 10,000원 내는 문화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만 클럽이 완성될 때 정말 그 김띠더님이 3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애써서 만만 클럽이 만들어졌던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좀 사회적으로 아메이의 이미지 개선과 여러 가지 좋은 뜻을 그냥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돕는 일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만만 클럽이 이렇게 완성되지 않는데 끝까지 만들려고 애를 쓰시는 김일두 대표님 보면서요. 아, 이건 그냥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정말로 믿는 바대로 사명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 일이고 그럴 때 되는 거구나. 그냥 저스트 쇼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을 담는 사회적인 어떤 신념의 이런 행동이고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가 이 아메 커뮤니티가 세상에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 리더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좀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한 번에 만만클럽이 휙 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제가 못 알아들었을 텐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해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 리더십이 굉장한 의지를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때부터 좀 많은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 진정성 있는 리더십에 대한 신뢰. 이게 저를 더 많이 움직이게 했던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김일두 대표님이 이렇게 앞에 막 하자고 그러는데 좀 쉽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이 꽁지에 서가지고 꽁지에서 날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응원이라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응원이거든요. 응원할 때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막 기류를 맞으면서 막 날아가는 기러기에게 힘을 주는 응원을 뒤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김일두 대표님 컴패션 활동 정말 열심히 하시고 우리 리더님들을 다 깨우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컴패셔널 캐피탈리즘이 뭔지, 그러니까 그냥 저는 사업의 기회를 평범한 사람들한테 주니까 이런 게 함께하는 자본주의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책에서 얼핏 느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제가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느낀 컴패셔널 캐피탈리즘은 이렇게 만만 클럽을 만들어서 아시아 지역에 학교를 짓고 그러니까 유니세프와 같이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또 컴패션과 함께해서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영양소 결핍으로 죽는데 우리 회사가 정말 전 세계 최고 영양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부하는 그런 파워 오브 5 캠페인.
제가 여기 배지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정말 되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김희뚜담이 2012년에 천천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 되는 리더님들에게 연말에 1,000만 원 기부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 특권일까요? 그렇죠.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는 거죠. 제가 그때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었는데요. 크리스마스 랠리 제일 뒤에 서서 그 천천클럽에 입성한 저희 스폰서님을 봤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1,000만 원을 기부를 할 수 있을까? 정말 멋있다. 예. 그래서요, 감히 꿈꿨습니다. 100등 안에 들어가고 싶다. 천천클럽의 100등 안에 들어가고 싶다. 자, 여러분, 제가 뭐 에메랄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 그냥 파운더스 PT인데 저 뒤에 서서 꿈을 꾼 거예요.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 기왕 할 거면 100등 안에 들어가고 싶다. 좀 굉장히 맹랑한 꿈이지만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2016년에 100 플러스 딱 천천클럽 멤버가 90명 딱 돼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어가면 100등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번도 물러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나는 반드시 저기 들어간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때 꿈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더님이 김희뚜 리더님이 하고 계시는 활동들에 되게 감동을 받고 또 함께 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왔어요. 그런데 정말 저한테는 제가 사업 13년 돌아보면서요. 제가 맨날 이렇게 크레이지라고 미친 년이라고 이렇게 제가 맨날 얘기했는데 너무 암행이가 좋아서 이렇게 그냥 열정이 꺼지지 않은데 정말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저희 아이들이 11살 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때 저희 남편이 이제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2년 갔다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다 데리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그때 파운더스 에메랄드 에메랄드였는데 지금 그 시점에 제가 미국을 가서 2년 동안 아이들이랑 남편 따라가면 뭐 어떻게 될까요? 가서 뭐 밥이나 하겠죠. 그죠? 그 제 사업은 저의 이 비전과 꿈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딱 이게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여보 그거 해외에 나가서 살고 그렇게 해보는 거 당신 꿈이잖아. 당신 혼자 가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혼자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하도 걱정스러우니까 아버님까지 따라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 아버님, 우리 애들 둘 해갖고 3대가 이제 미국에서 시트콤을 찍는 거죠. 예, 그래서 막 아파트 하나에서 거의 시트콤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이 사업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참 그냥 처음에는 당신 꿈이니까 애들 데리고 가. 이제 그냥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집 얻으러 갈 때도 갔다 오고 한 3번인가 이렇게 자주 못 갔죠. 기러기 엄마를 했는데요. 제가 미국에 가서 우리 애들 이렇게 보면 우리 동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오면 엄마 집이 환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집이 껌껌했단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애들 우리 남편이 막 대충 해주는 막 요리 먹고 뭐 정수기도 없고 영양제도 막 먹으라고 챙겨놓은 거 하나도 안 먹고 뭐 대충 뭐 라면 싸면서 먹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퀸으로 유기농으로 요리하는 정말 이렇게 먹어야 건강한 삶이고 너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위선자 같은 거예요. 내 삶에 일치되지 않은 거. 내 아이에게 정말 제일 소중한 우리 아이들과 남편과 가족은 전부 미국에 가가지고 저렇게 막 무슨 시트콤을 찍고 앉았는데 저 한국에서 뭔 남의 인생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제 삶이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은 미국 가서 되게 고생하고 있는데 고생하는 건 아니죠. 자기도 원해서 간 거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은 집이 껌껌한 데서 살고 있는 거죠. 엄마가 오면 환해지고 엄마가 없으면 껌껌해지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비행기에서 또 이제 책을 봤죠. 저는 비행기에서 안 자거든요. 근데 책을 보는데 제가 이 21세기형 비즈니스라는 책을 다시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이 책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15살 때 자기는 부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15살짜리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친구들이죠. 그죠? 그리고 야구하러 다니고 뭐 영화 보러 가고 뭐 이렇게 막 노는 거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자기가 부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내 시간과 만나야 되는 사람? 그런 걸 어디다 써야 될까 고민했다는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이 대목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5살짜리도 자기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과 사람과 장소와 자신의 많은 자원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고민했다는데 나는 40살이 넘어서도 이게 고민이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제가 그때 반성했어요. 반성하고요. 그래, 2년은 그냥 가고 내가 아이들 옆에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준비될까? 그리고 나랑 함께 뛰고 있는 우리 리더님들의 그 작은 꿈들이 모여서 우리 사업이 가고 있는데 그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을 때요. 제가 여기서 눈물 찔찔 흘리면서 뭐 아니면 우리 애들 라면 먹는데 막 이런 소리 계속 했으면서 있을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정말 비행기에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리더님들, 사업하시는 리더님들도 정말 많이 그러실 것 같아요. 뭐, 우리 아이 잘 못 챙기는데, 다른 집 아이들 데리고 키즈 쿠킹 하기도 하시고, 뭐, 많이 이렇게 활동들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거 뭐, 우리 애는 이렇게 하고, 내 사업한다고 이렇게 하고, 이거 막 속에서 막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쓰고 있고, 노력을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결정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내려놔야 되는 게 있고 어떤 부분은 해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정말 제가 이렇게 13년을 돌아보면 가장 큰 마음의 위기는 이때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리고 남편은 뭐 미국에서 막 고생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사업한다고 안 따라가는 그런 상황 자체가 주변에서 가족들도 뭐라고 하기도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냥 제 길을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이 있는 거겠죠. 제가 아메에서 진짜 본 거는 이 개인에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자격증이라고는 운전면허증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장롱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저 뭐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를 내세워서 나를 좀 고용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런데 그 개인에게 기회의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를 제가 아메에서 듣고요. 그럼 나에게 무슨 기회가 있는가?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궁금하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봤는데요. 진짜 이 개인이 아메이 사업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개인에게 머니라인,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개인들도 나와 비슷한 자원을 갖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람이라는 거 그 자체만으로 기회가 있고 그리고 그 기회를 가지고 이렇게 머니라인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제가 아메에서 본 가장 큰 비전이거든요. 저는 20대 때 자본주의가 어쩌네, 사회가 어쩌네 뭐 이런 거 관심 참 많았는데 이렇게 개인에게 이런 기회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이렇게 제도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고 뭐 이렇게 법도 바뀌고 뭐 이렇게 바뀌지만 개인의 삶은 그걸 다 국가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본주의는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경제 제도예요. 제가 이렇게 아메이에 있으면서 내가 어디에 발 딛고 서 있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했던 새로운 물결과 판을 만들고 내 생각을 유통하고 함께 연대하고 그랬던 거를 아메이를 가지고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은 이런 거예요. 이 떡을 밖에서 사 먹었는데 여기에 색소가 들어있는지 향료가 들어있는지 방부제가 들어있는지 연화제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소중한 내 새끼한테 먹여야 되는데 이거 뭐가 들어있는 거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만들자 뭐 이런 거죠. 냄비 퀸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료로 막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직접 그렇게 막 떡을 굽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어설퍼서 맛이 이상하진 않아요. 모양이 이상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모양도 그럴싸하고 맛은 굉장히 좋죠. 냄비가 뭐 너무 잘해주니까. 그래서 진짜 판을 만들고 사람들하고 오라고 막 먹이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물결이 됐다는 거는 지금 제 표현인데요. 같이 이렇게 막 만드니까 어디 가서 안 사 먹고 좋은 거 먹이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커뮤니티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렇게 판을 만들다 보면은 새로운 판을 만들다 필드를 만들다 보면은 이게 새로운 부가 되겠구나 이렇게 어렴풋이 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또 이런 거가 있는 거죠. 저 맨날 아들 2명 항생제 해열제 아, 정말 아메이 만나기 전까지 얘네들 둘이 한 명 아프면 바로 한 명이 아픈 거고 2명 아프면 골치가 아파요. 완전히 어휴 진짜 막 징징징징 하는 애들 둘을 데리고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딱 뉴트리라이트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 우리가 영양소도 알고 몸도 좀 알고 미리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이런 걸 좀 알아야겠네. 그래서 막 우리 스폰서님 가르쳐 주니까 같이 엄마들하고 떡 만들고 빵 만들다가 더 거기 가가지고 또 막 공부도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면역이 높아지니까 아이들을 병원에다가 맡기지 않는 상황들. 아 열이 좀 나도 좀 이렇게 몸에서 비타민C도 먹고 그죠 유산균도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단백질도 먹고 이렇게 집에서 좀 더 케어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같이 요리해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물결, 새로운 필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로버트 키요사키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4가지 분면에서 돈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왼쪽 분면은 내가 일을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직장 다니시면서 일 자꾸 틀리면 이렇게 잘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을 잘해야 되고 또 전문가 뭐 우리 남편 뭐 학위가 있고 뭐 교수고 그러면 잘 가르쳐야겠죠. 전문가답게 해야겠죠. 그죠? 이 왼쪽에 있는 이렇게 돈이 있는데 저는 제가 아까 운전면허증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서 저를 아무도 안 써줘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오른쪽에 비즈니스, 투자. 아, 투자는 정말 간이 작아서 잘 못하고요. 제가 이제 그냥 간이 작다고 얘기하지만 실은 간이 작다기보다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다는 거를 요즘에 알겠어요. 그런데 비즈니스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로버트 키요사키는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시간을 5년 준비하고 돈은 60억을 준비하래요. 그래서 그걸 다 날릴 생각을 하고 배우래요. 시간은 있으시죠? 60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 4가지 분면에서 돈이 만들어지는데 이 왼쪽은 자격증도 없고 뭐 학위도 없고 뭐 진짜 그 흔한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도 없어요. 네, PPT 이런 것도 자격증 안 따고 그냥 어깨너머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뭐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이 비즈니스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요. 사명과 비전 그리고 시스템 이런 게 있어야 된대요. 이거는 또 뭐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제가 이게 13년을 돌아보면서요. 이런 게 확실하게 내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정말로 제가 저 팀워크, 사명, 그 다음에 시스템, 리더십. 제가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라 리더십 있는 리더님을 따라간 거죠. 팔로우십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굴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한 게 아니라 봉사 문고리 잡듯이 리더님이 하시니까 김이 뜯으면 하시니까 저 좀 응원하고 같이 하고 싶다. 되게 신나고 좋은 일이네. 뭐 이렇게 하면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돌아서 딱 보니까 이 비즈니스 분면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 제 비즈니스 안에 정말 중심적인 맥락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블 다이아몬드 성취 스토리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뭐 그냥 열심히 했죠 그냥 했죠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나의 비즈니스를 끌고 간 중심적인 사명과 팀워크가 리더십이 있다. 그 얘기를 함께 나눠야 되는구나. 우리 지금 한국에서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싶은 모든 리더님들에게 비즈니스 분면에서는 저 팀워크가 필요해요. 그리고 사명이 있어야 되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샘플로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리더십이요. 잘못 생각하면 무조건 스폰서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맹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제가 스티브 잡스에 대한 책을 막 많이 읽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잖아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됐으면. 그래서 쫓겨났다 다시 복귀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그 애플로 돌아왔을 때 애플에 있는 모든 직원이 스티브 잡스를 향하여 중력이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어요. 리더십은 중력이고 끌어당깁니다. 따르라 해서 따르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어도 갖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쪽이 좋아서 이렇게 붙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 그런 게 리더십인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응원해 주는 거래요. 이 시스템의 구성원들에게 나의 시스템, 내 비즈니스 시스템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응원하면서 비전을 볼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는 거. 당신 안 되겠어. 이런 게 아니라 잘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럼 또 실패했을 때 얼른 배울 거를 찾아내고 다시 전진하는 그런 응원을 해주는 게 리더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안에서 이렇게 다 알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응원하고 김희띠들 따라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분면에 있던 많은 가치들을 그대로 현실화한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김희띠님이 컴패션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저희들끼리 꾸려서 갔어요. 천천클럽 리더님들만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파운더스 PT 이상들끼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끼리 갔거든요. 그래서 김희띠님 하니까 흉내 낸 거예요. 흉내. 가서 뭘 봤냐. 웰컴 코리아 스폰서. 우리가 종이에 써가지고 나무에 붙여놨더라고. 우리가 스폰서인지 어떻게 알았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파트너 스폰서 아니고 여긴 정말 후원자 스폰서예요. 어떤 집에 갔냐? 여기가 이 리오난의 집인데요. 집이 없어서 이렇게 남의 집 담벼락 옆에 큰 나무 그리고 이렇게 커튼 치고 들어가 있는 곳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살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또 이분 주일란에 여기는 이게 지붕에 막 이렇게 비가 오면 폭포수가 된대요. 그래서 이 엄마가 막 비닐 위에다가 책을 막 꽁꽁 쌓아가지고 이렇게 막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 했더니 비가 막 내리면 이 책이 다 물에 젖고 그러면 아이들 공부를 못하고 영어를 못 배우고 학교를 못 가면 또 저임금에 도시 빈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책을 막 비닐 위에 너무 쌓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리더님이 우리 이거 좀 도와주자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이 집은 저 지붕을 고치면은 집이 무너진대. 그리고 집을 새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막 비용을 막 했더니 한 100만 원 넘게 필요해서 우리가 이제 100만 원을 모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요. 제가 만만클럽 이렇게 하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리오나네랑 주일란에 집 고치는 거 10,000원씩 펀딩 해보자. 이때 한창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유행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왜 영화 같은 거 만들고 싶은데 옛날에는 기획사에서 이렇게 돈을 가지고 배우들 캐스팅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나 그 영화에 나도 투자하고 싶어. 그럼 10,000원 펀딩 이렇게 해서 영화 만들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렇게 사진으로밖에 못 봤지만 이분들 집 짓는데 10,000원씩 한 번만 기부해보자 했더니요. 저요 이렇게 하면서 다 10,000원씩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1시간 10분 만에 100명이 딱 끝났는데 제가 이날 마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개인톡으로 또 카톡 오는 거죠. 뭐 저도 하면 안 되나요? 저도 끝났는데 어떻게 안 되나요?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10,000원씩 딱 해가지고요. 저희가 돈을 보내서 이렇게 시멘트 못하고 이런 거 사가지고 집 지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지붕만 고치려 했다가 집을 다 고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를 뭐 판잣집을 지어줬어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동네에서는 저게 엄청 괜찮은 집이에요. 너무 좋게 지으면 안 된대요. 저기 바깥에 있는 저 남루한 의자에 우리가 앉아서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 꿈이 시키는 일 때문에 우리가 아메이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뭐 시켜주고 싶다. 나 미래 준비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저 멀리 필리핀에 사는 두 가정과 함께 연대하게 된 거예요. 너무 이게 뿌듯했어요. 진짜 뿌듯했는데, 이게 우리 팀을 이끄는 사명이고 어떤 비전이라는 생각을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팀이 이렇게 나아가는데, 저희가 이 컴패션에 있는 어린이들 한 명 이렇게 후원하면 5만 원씩
1살부터 20살 때까지 20년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조금 시작하다 결국 이게 220명이 넘어가는데 제가 이거를 매년 체킹하거든요. 혹시 중간에 슬쩍 안 하실까봐. 그래서 아유 감사하다면서 제가 이렇게 GNC 선물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 거를 계속 체킹을 하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사업을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리더님들도 계속 후원을 하고 계시고요. 소비자분들도 슬쩍 손을 놓지 않고 계속 후원하고 계시고요. 또 부득이하게 어려운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체킹하다 보면요. 아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면 제가 저희 팀에다 올려가지고 우리 이 어린이 손을 잡아주실 리더님 찾는다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리더님이 제가 할게요 이러면서 같이 또 이렇게 우리 안에서 컴패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컴패션 본부를 안 보내고 우리끼리 그냥 여기서 해결해. 우리 이렇게 후원자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게 한 달에 5만 원씩 220명이면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기부하는 거죠.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저 혼자 청천클럽에서 1,000만 원 기부하다가 우리 팀이 함께 매달 1,000만 원 기부하는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와 우리는 팀 천천히야. 근데 이게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우리 아이들 미래 걱정되기도 하고 잘 하고 싶어서 뭐 흑수저 금수저 막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얘기 안 듣게 우리 아이들 책임지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비즈니스 하시잖아요. 리더님들 전부 다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근데 저 멀리에 정말 이렇게 사진으로밖에는 못 만나지만 저 아이들도 뭔가 기회가 필요한데 손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아이를 향한 사랑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리더님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메에서 캐시백 5만 원 들어오면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맨날 6%만 하면 돼. 6%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팀 같이 그래서 거의 리더님들이 다 하고 계세요. 소비자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되게 뿌듯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업이 어떨 땐 힘들 때도 있고 좀 그럴 때도 있는데 이런 사진을 보고 있으면 그래 다시 일어나야지. 우리 애들이 지금 밥 먹고 공부해야지. 정말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갔죠. 원래는 비전 트립을 갔는데 코로나가 생기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랜선 비전 트립 해갖고 제가 이제 테스트가 된 거예요. 컴패션에서 저를 한번 테스트 해보자.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제가 저기 제링네 집을 이렇게 테스트를 했어요. 랜선 비전 트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유튜브 생중계가 되나 안 되나. 그래서 또 제가 한스랑 같이 또 이렇게 비전 트립을 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파트너들이 또 각자 자기가 후원하는 어린이랑 랜선 비전 트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말 이것도 물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가 돈을 벌어서 많이 벌건 적게 벌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살리고 이 가족들까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다들 우리 안에 되게 큰 자부심과 사업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이렇게 생기게 하는 그런 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아메이 사업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엄청 어떻게 해서 썼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버는데도 이게 너무나 가치롭고 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갈 수 있게 어떤 사명과 비전 그리고 이게 기미띠도에 가신 길을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도성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워 오브 5 이건 또 뭐냐면 이 5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영양제를 공급하는데 사실 이게요. 뉴트리라이트 8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낸 뉴트리라이트의 브랜드 캠페인이에요. 그런데 뉴트리라이트 혼자서 전 세계의 기아를 막아보겠다? 310만 명 굶어 죽는데 10,000명 살려보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기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스티브 회장님이 김희띠 리더님께 전화를 하셨어요.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김희띠 리더님이 우리 스쿨 포 아시아 하면서 만만 클럽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럼 우리가 이 아이들을 돕는 캠페인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아메이에서 이렇게 기회를 받아서 아무 제약 조건 없이 그냥 사업을 하는데 우리도 그러면 가문 대 가문으로 월드와이드 코리아 우리 가문이 뉴트리라이트를 같이 한번 이 캠페인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파워 오브 5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만만히 캐릭터를 딱 만들어가지고 한 구자 10,000원 해가지고 했는데요. 제가 기억하건데 그때 스프링 랠리였는데 2016년에 스프링 랠리였는데요. 11,471명. 제가 외웠잖아요. 하루아침에 만만 인형 갖고 싶어가지고 10,000원씩 막 다 낸 거예요. 그래갖고 그 3년이 넘게 만만 클럽이 안 만들어지던 게 하루 저녁에 10,000명이 확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정말 그때
제가 13년 아메이 사업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왜 그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냐면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우리 파트너 뭐 무슨 핀 되고 이런 건요 다 내가 꿈에 있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남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뭉친 거예요. 전체 월드와이드가 다 같이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떨어지는 어떤 이익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진 것이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이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감동적인데 이 파워 오브 파이브가 실은 처음에는 아프리카로 갔어요. 갔는데 이게 애들한테 가는 건지 어른이 먹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김희태 의원님이 가장 깨끗한 단체를 찾자. 이렇게 해가지고 컴패션을 찾아가지고 컴패션에 이 리틀비츠를 주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남미의 과테말라로 이 리틀비츠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원래는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데 이 또 컴패션이 재밌는 단체인 게 이렇게 선적 비용 같은 그런 비용을 안 쓰는 거예요. 행정 비용을. 왜냐하면 그건 후원자들이 준 후원금을 행정 비용으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돈으로 기부하라 그러는데 이 영양제를 돈으로 기부할 수는 없잖아요. 이 유출라이트는 아무 데서 못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요. 묘안이 나왔는데 남미도 굉장히 영양실조가 심각한데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중에서 아메이가 들어가 있는 나라 과테말라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과테말라에 아메이가 들어가 있는데 아메이 제품을 선적해서 실을 때 이 리틀비츠를 같이 싣는 거예요. 공짜로. 실어주면 과테말라 시티에서 과테말라 컴패션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 리틀비츠를 자기네 트럭으로 실어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 비용이 안 들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제대로 나눠주고 있는지 정말 아이들이 먹고 있는지 이거를 모니터링 하러 저희가 과테말라까지 쳐들어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리더님들이 만 원씩 이렇게 쌈짓돈 우리 브랜드 체인지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주신 돈이잖아요. 그래서 과테말라까지 이제 갔는데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과테말라까지 가는데 진짜 24시간? 거의 하루가 걸려요. 그래서 중간에 이 컴패션 본부도 갔다 왔는데요. 저희 이제 과테말라 가가지고 이렇게 요거 이제 보면은 아이들 집에 가면 이렇게 지금 벽에 걸려있는 달력이에요. 우리가 기부했던 이 영양제가 아이들이 잘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다 체크해서 X표 이게 먹었다 안 먹었다 이고요. 옆에 하얀색 흰 봉투 붙어 있는 건 뭐냐면 그 빈 봉지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먹인 거를 다 들고 와야 돼요. 그 가짜로 체킹할 수도 있잖아요. 안 먹이고 귀찮다고. 그래서 진짜 먹였나 안 먹였나 체킹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어린이가 만약에 2살짜리 동생이 있는데 거기에 5살 미만, 그러니까 4살짜리 오빠가 있다. 그러면 엄마가 어때요? 이렇게 영양제를 동생을 먹이다가 애가 좋아지니까 이 영양제를 반 찢어가지고 오빠를 막 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상하는 어린이가 2명 있다. 그러면은 그 2명 다 먹을 수 있게 2개를 주고 이렇게 리틀비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 하러 갔었고요. 중간에 이제 들었던 그 컴패션 본부, 덴버에 있는 거기를 갔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제 이름을 모르겠어요. 성함을. 근데 이분이 한국 전쟁 당시에 1952년에 컴패션이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스완슨 목사님이 시작한 단체거든요. 근데 이때 그 목사님하고 같이 활동했던 분이세요.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아직도 봉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성함이 물어보는 걸 잊어버렸네. 그래서 사진을 일단 찍고 왔는데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요. 어느 날 옛날 어려웠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도왔던 거예요. 그렇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를 이 미국 사람들이 엄청 도와준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이 있는 분들이었겠죠. 근데 그 역사를 우리가 이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컴패션이 7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케냐의 어린이들에게 1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 한 가정당 식량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2만 원이고 2km 걷는 거예요. 내 돈 내고 2km 걸으면서 케냐 어린이들에게 밥 먹이는 거. 지금 오늘이 마감이거든요. 꼭 신청하셔서.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컴패션에서 또 티를 주더라고요. 기념 티를 막 줘요. 그래서 뭘로 이렇게 기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늘에서 우물을 파서 기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부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받은 사랑을 전 세계로 다시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리 아메이 월드와이드 팀에서 정말 김희두 리더님이 일을 제일 열심히 하시고 우리 월드와이드 리더님들이 가장 이거를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노력해서 벌어낸 이 아메의 소득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정말 그래서 너무 이 물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랬는데 작년에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잖아요.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저희 리더님들에게 선물하지 말고 우리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요. 이렇게 했는데 이 토고 공유기사 컴패션은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이 과테말라의 리틀비츠를 다시 모니터링 하려고 가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비전 트립 비용을 500만 원을 낸 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절반 한 250만 원 정도를 제가 이 토고 컴패션에 저희 아들들이 후원한 어린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냈어요. 근데 실은 그냥 500만 원 꿀떡 하려고 그랬는데 김일두 리더님이 기부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절반 쳐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이 토고 공유기사 컴패션에서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요.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땅을 산 거야? 그랬더니요. 이게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코코넛 열매로 뭐 비누 만들고 오일 만들고 이런 거 배웠대. 그래서 팔려고. 그랬는데 코코넛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술만 있어, 기술만. 그런데 컴패션에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큰 돈이 오니까 이걸로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무를 심었나? 했더니 편지 마지막에 근데 코코넛 살 돈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뭐 코코넛을 못 심은 거예요. 이제 땅만 있는 거예요. 땅만. 그래가지고 작년에 파운더 수석 됐는데 제가 저희 리더님들한테 저한테 뭐 선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다 코코넛 나무를 심자. 기념식수를 하자. 그래가지고 코코넛 나무 심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242명이 257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코코넛 쌍난 거 보셨어요? 저러 심고 계신 거 사진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한국에 제 이름으로 된 땅 한 떼기도 없는데 내가 우리 팀이 진짜 지금 토고에다가 땅 샀다고 그리고 나무도 심어놨다고 막 그랬는데요. 지금 컨페션에서 그 나무 잘 자라고 있는지 줌으로 한번 중계해 주라고 편지 보내놨어요. 너무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이렇게 연락 받으면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렇게 해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뜻깊었는데 저 때 또 무슨 일이 났냐면 그래서 10,000원씩 뭐 나무 심자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IT에서 지진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IT는 한국 전쟁 당시에 한국에 파병을 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정치나 경제가 너무 안 돼서 근데 또 막 지진도 맨날 이러 막 쓰나미 있고 맨날 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후원하는 사피앙 저희 딸내미가 또 저기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막 너무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뭐 나무 심고 있는데 또 IT 지진 났으니까 또 너무 좀 피곤하죠, 그죠? 그래서 더블로 후원하자.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토고에 나무 심는 돈만큼 제가 IT에 플렉스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더블로, 그래서 2배 이렇게 해가지고 2가지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는 정말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를 파운더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다 같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사명과 비전이 비즈니스 분면에서 사명과 비전이 있어야지 이렇게 움직인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현실에서 이런 방식으로 작동이 된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이제 필더 리듬 오브 아메이 제주 이제 전국을 막 돌고 있는데 제주도를 갔거든요. 근데 김일두 리더님이 호텔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미래재단에서 리치앤제이 아너스 클럽을 하는데 그거 말이야 1년에 500만 원 그냥 연말에 기부하는 건데 아무도 안 한다고 나만 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한다고 막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은 자리에 권수미 리더님 저 김미정 리더님 막 있었는데 갑자기 김미정 리더님 벌떡 일어나더니 스폰서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희정 리더님이 넘버 2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필더 리듬 오브 아메이 제주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김희정 리더님한테 카톡 보냈잖아요. 리더님 보냈어요? 그랬더니 뭘요? 그래서 그거요. 리치앤제이 아너스 클럽. 그랬더니 예. 그래서 빨리 보내세요. 저 넘버 3는 하고 싶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희태 리더님이 우리 이제 수석타임 리더님들께 다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리치앤제이 아너스 클럽에 기부를 하시고요. 또 김희태 리더님이 6천만 원 하셔가지고 이 12개 학교
아침 식사가 안 되는 아이들 10명씩, 그래서 120명의 아침 식사를 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필드 리듬 오브 아메이 작년에 그 전에 요거를 하고 리치엔제이 아너스 클럽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작년에 계속 우리가 전국 돌면서 김희재님이 하루 종일 사인해 주시면서 미래재단의 아이들, 우리 국내 어린이들 중에도 배고픈 아이들이 많아 이렇게 하시면서 10,000원씩 여러분 많이 기부하셨죠. 그게 이제 그 기금이 모여서요.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주말에 또 식사가 안 돼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주말에 식사를 할 수 있게 또 미래재단에서 한 7천만 원 넘게 또 이렇게 기부를 한다고 해요. 그거에 우리 리더님들이 다 이렇게 만 원씩 다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김민태 대표님 자꾸 이렇게 기부를 하라고 할까? 주고 시작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사실 그게 비전이고 사명이고 이런 것이 비즈니스 안에 긴 어떤 큰 맥락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뭉칠 수 있고 함께 힘을 합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신뢰는 내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는 일에 모두가 열심일 때 진짜 신뢰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러한 활동들, 컴패션이나 이런 미래재단의 활동들을 통해서 진짜 사업적으로 모두가 함께 뭉칠 수 있는 구심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뭐냐면 이번에 이제 또 더블 다이브드가 됐잖아요. 그래서 또 뭐 선물 같은 걸 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이번에는 미래재단에 우리 국내 어린이들에게 밥을 한 끼 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 리더님들하고 같이 이제 500만 원을 모으자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너스 클럽, 리치엔제이 아너스 클럽에 들어가려면 5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시잖아요. 아직 수업 타임 되려면.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한테 그림 500피스짜리 퍼즐 맞추기 하듯이 우리가 500명이 10,000원씩 내가지고 우리 밥 한 번 같이 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성봉 리더님께 리더님 우리 이런 거 하려고 그랬더니 조성봉 리더님 우리 같이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패밀리 리더님들이, 우리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너무 좋대요. 진짜 감동했어요, 리더님. 진짜 감동했는데, 뭐, 저희 팀의 파트너들이랑 저나, 뭐, 스폰서, 뭐, 핀업 했으니까, 우리 같이 핀업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 패밀리 리더님들이 다 같이 내길처럼 생각하시면서, 만원씩 이렇게 해갖고, 정말 500명 넘게 모아갖고, 아너스 클럽 이렇게 만들어갖고, 저한테도 이렇게 족자의 이름에서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FED 할 때, 김희태 리더님께 미래재단으로 선물해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드리는 모습인데요. 정말, 이게 바로, 컴패셔널 캐피탈리즘이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모아진 것은 광주 지역의 고려인 마을로 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은 되게 작지만 이게 뭉치니까 엄청 커지잖아요. 우리 사회 진짜 그렇지 않아요? 작게 쓰는 생필품 쓰는 거를 다 모으니까 엄청 커지잖아요. 딱 그게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번에 아셈타워에 본사에서 저희 불러주셔가지고 목포, 광주 막 이렇게 막 다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강남 한복판에서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저희가 미래재단을 쳐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미래재단을 갔는데 미래재단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쳐들어오는 사람들 처음 봤대요. 근데 우리가 다 후원자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주인이 우린데 우리도 좀 보자고 그래서 가가지고 미래재단 한번 밟고 왔어요. 1년에 무슨 활동 하시는지 보고 왔는데요. 너무 뭐라 그럴까 본사를 본 것도 참 감동이지만 우리 회사가 사회공헌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 같이 이렇게 보고 와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촌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A스테이션도 갔다 오고 이렇게 막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 모든 기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게 바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아메의 비전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아이들 어릴 때 미국 그냥 쫓아갔으면 그냥 밥 해주고 그냥 영어 좀 배워서 왔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비전이 있고 사명 있는 리더님을 따라서 그냥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응원하고 리더님 하시니까 같이 힘 이렇게 한 개 보태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컸어요. 정말 저희 팀이 함께 매달 팀 천천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이렇게 아너스 클럽을 또 우리 패밀리에서 다 같이 할 수 있고 이렇게 팀 천천을 이끄는 리더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여러분 앞으로 7년이 있으면요 2029년 아메이 70주년입니다. 저는 7년 만에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동시에 성취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디지트랍스 7년간 어떻게 쓰실래요? 그냥 설거지만 하실래요? 저희 집 설거지통이거든요. 이래도 저래도 설거지가 막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이 디지트랍스를 가지고 그죠? 머니라인을 만들고 꿈을 이루고 그리고 저기
모르는 아이들 밥도 먹이고 케냐 어린이들 밥도 먹이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어린이들 아침밥도 주말밥도 먹이면서 세상을 따뜻하게 희망을 만드는 그런 리더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리더님의 그 메시지 속에 여러분 느끼셨죠? 정말 열정이 뿜뿜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가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정말 이것을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설거지 세정제, 디시드랍스를 이용하여 우리가 과연 7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오늘 1시간이 되셨음을 바라면서요. 여러분 그냥 너무 좋았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를 듣고 이 열정으로 오늘 하루 많은 분들에게 귀한 아메의 기회를 전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아까 김일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저희 내셔널 컨벤션이 열립니다. 네, 부산 국제영화제 했던 그 영화의 전당 장소에서 열리는데요. 네, 토요일 날 꼭 잊지 마시고 네, 열리는 그 내셔널 컨벤션 광고 공지 다 보셨죠? 네, 부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IDFC와 함께 갈 텐데요. IDFC 어떻게 해요? 좋아요, 구독, 그다음에 알람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